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상하이 당국의 극단적인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시민들에게 재난과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상하이 시민들이 상하이 자구자치위원회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민들에게 매일 밤 냄비를 두드리고 꼬함을 질러라, 봉쇄를 풀지 않으면 냄비를 두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네티즌 왕칭펑은 상하이 자구자치위원회의 호소문을 담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호소문에는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자기 집 발코니로 나가 냄비를 두드리고 외쳐주세요. 우리는 투표권이 없고 총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냄비를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고 인권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민주주의를 원하고 우리는 법치를 원하고 입헌 정부를 원하며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상하이 자구자치위원회 2022년 4월 이런 내용입니다. 왕칭펑은 자신의 트윗에 하루라도 봉쇄를 풀지 않으면 냄비를 두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라고 글을 올리자 하루에 39만 뷰를 기록했고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있다. 상하이 자활자치위원회 호소에 감사하며 선량한 시민들의 냄비 두드리기 운동 항의가 이미 시작됐으니 정부는 아파트 불법 감금을 해제시킬 것이다. 지켜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시민 지샤오롱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호응한다. 오늘 밤 6시 30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냄비를 두드릴 것이다. 내 이웃을 위해 냄비를 두드릴 것이다. 상하이와 전국의 동포를 위해 냄비를 두드릴 것이다. 독재자가 무장 해제될 때까지 매일 두드릴 것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여러 영상에 따르면 상하이 시민들이 4월 23일 밤부터 진과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상하이에서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는 귀가 멍멍할 정도입니다. 네티즌 조지는 시를 썼습니다. 상하이의 밤은 어지럽구나. 만만 가구가 걱정하고 있구나. 전염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거나 사람들은 모두 감금되어 있구나. 오늘날 사람들은 왜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나? 정의는 누구 손에 있는가? 하늘은 말을 하지 않지만 벌은 꼭 내릴 것이다. 많은 네티즌은 먼저 모여서 냄비를 두드리고 함께 산책하러 나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자. 제안. 밑바닥에서 서로를 해치는 것을 멈추고 서로 도우며 독재를 타도하여 중화신앙을 재정립하여 인민자치공화국을 실현하자. 모든 사람이 거리로 나가 함께하면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물러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면 비폭력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싸워야 한다. 최저의 대가, 즉 냄비를 몇 개 부수더라도 생존권을 얻어야 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냄비 두드리기 프레이드라고 하는 노크 온 더 팟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기가 있는 민속 프레이드입니다. 냄비 두드리기 프레이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냄비와 프라이팬 등 다른 식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큰 소리로 두드리고 행진하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냄비를 들고 거리로 나갈 수 있는 이 프레이드는 방식의 특성상 참여도가 높은 민속 프레이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이래 심각한 사상자를 내는 등 예상했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러시아 연구학자 게리오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리를 위해 핵무기 전술을 동원할 경우 모스크바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구소련 지도자 후르쇼프처럼 파면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푸틴의 전기를 집필한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마크 갈레오티 교수는 데일리 메일에 푸틴의 내부 핵심 테두리가 축소되고 있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 크렘린궁 고위 인사들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를 단연간 고립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우려하는 글도 썼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푸틴이 승리를 위해 핵무기 전술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족주의파든 자유주의파든 공무원이든 군 관계자든
모두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레오틴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척근이 극소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장을 지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사무총장입니다. 푸틴을 평화주의자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호전적, 즉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푸틴의 다른 고문과 장관들은 대부분 푸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에게 최우선 순위는 자산과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갈레오틴은 그들 중 상당수가 반란을 준비할 만큼 소외되고 두려워한다면 크렘린궁의 쿠데타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군정부 및 보안당국의 고위 인사들 간의 동맹 형성도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이는 60년 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의 장관과 장군들은 미국과의 핵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핵 전술을 강행하려 했던 니콜라이 크루쇼프를 전복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